지난달 목요일 오후 7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경로당 화장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방금 전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통장 잔액을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었습니다. 2천만 원이 있다고, 평생 모은 돈이라고, 노후 대비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는 변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며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빌려주면 우정이 끝난다고 협박했고, 어제 자랑했으면서 왜 안 빌려주느냐고 따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왜 통장 잔액을 말했을까? 왜 자랑했을까? 입을 다물 걸 그랬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는 알아버렸고 관계는 틀어졌으며 김순자 할머니는 경로당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말해도 되는 것과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통장 잔액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75세의 박정수 씨는 통장 잔액을 말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5천만 원이 있다고, 열심히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급기야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왜 안 빌려주느냐고,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인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통장 잔액을 말해서 잃은 것입니다. 박정수 씨는 말합니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해도 숨기라고 조언합니다. 마이크로 후킹. 왜 통장 잔액을 숨겨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도 친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생기면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72세의 최동수 씨는 더 심각한 경험을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말했더니 자녀들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효도를 하기 시작했고 자주 전화하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자녀들이 나이 들어 철이 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상속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경쟁했고 최동수 씨에게 잘 보이려 애썼으며 급기야 돈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말한 순간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밀, 건강 문제는 가족에게만 말하세요. 68세의 이정희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병을 털어놓았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혈압도 높다고, 최근에는 심장도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희 씨는 후회했습니다. 친구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병 이야기만 했고 이정희 씨를 환자 취급했으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문이었습니다. 경로당에 소문이 퍼졌고 이정희 씨는 곧 죽을 사람처럼 여겨졌으며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정희 씨가 전염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결과는 고립이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70세의 한미란 씨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친구에게 암 진단을 받았더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한미란 씨를 동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미란 씨를 불쌍하게 여겼고 특별 대우를 했으며 한미란 씨의 자존심은 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한미란 씨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져서 보험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미란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친구에게 말했을까? 가족에게만 말할 걸 그랬다고 자책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건강 문제는 민감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65세의 정수미 씨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병원에 다니지만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보이려 노력하고 아픈 티를 내지 않으며 밝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정수미 씨는 말합니다. 건강 문제는 가족에게만 말하라고, 친구들에게는 숨기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동정받는 것보다 평범하게 대우받는 게 낫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비밀, 자녀 간의 갈등은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마세요. 73세의 송기철 씨는 친구들에게 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재산 문제로 싸운 가고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동정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우냐고, 누가 잘못했냐고, 얼마나 심각하냐고 캐물었습니다. 송기철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동네에서 송기철 집안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이야기를 밖에서 했다는 것을, 자신들의 갈등이 동네 소문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들은 화를 냈고 송기철 씨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송기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밖에 말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비밀, 과거의 실수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67세의 윤석진 씨는 술자리에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고,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들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입이 가벼웠습니다. 윤석진 씨의 아내에게 말했고 40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윤석진 씨를 용서하지 못했으며 이혼까지 고려했습니다. 윤석진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클라이맥스, 비밀을 지키는 지혜. 70세의 조영호 씨는 평생 비밀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개인적인 질문에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며 경계를 유지합니다. 친구들은 가끔 섭섭해합니다. 왜 속마음을 안 보여주느냐고, 왜 벽을 쌓고 사느냐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조영호 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영호 씨는 말합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이라고,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상속계획은 절대 미리 말하지 마세요. 72세의 한복순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상속계획을 미리 말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작은아들에게는 현금을, 딸에게는 예금을 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집값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작은아들은 현금이 적다고 따졌으며 딸은 왜 자신만 예금이냐고 섭섭해했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싸움이 생겼고 자녀들 사이가 나빠졌으며 한복순 할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숨길 걸 미리 말한 게 실수였다고 자책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 비밀을 지키는 실천법. 66세의 정태수 씨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합니다. 첫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가난한 척 하십시오.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둘째,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아프더라도 괜찮다고, 관리하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셋째,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면만 말씀하십시오. 갈등이 있어도 숨기고 화목한 척하며 자랑하십시오. 넷째, 과거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좋은 추억만 나누고 실수나 후회는 혼자 간직하십시오. 다섯째, 미래 계획은 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고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일곱 번째 장, 관계의 경계. 70세가 넘으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67세의 강미경 씨는 이를 잘 실천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지만 속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미경 씨는 말합니다. 친구는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모든 걸 나눌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강조합니다. 8번째 장,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비밀을 지키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솔직해지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으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친구를 과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평생 친구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의 기분만 생각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